자, 그럼 지금부터 부산직업전문학교 가정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직업전문학교의 웹디자인 팀장을 담당하고 있는 방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과정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어떤 과목을 배우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과목을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서 어떤 취업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저희 기관 소개와 과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직업전문학교는 본디 수영 로타리, 금연산역에서 수영 로타리 방향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는데요. 최근에 광안리 바닷가 쪽으로 이전을 해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부산직업전문학교의 전경이 보이시는데요. 금연산역에서 바닷가 방향으로 내려오시면 바닷가 한 블럭 뒤에 사거리에 저희 건물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 훈련기관은 1989년에 설립해서 30년간 훈련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 훈련기관이고요. 부산직업전문학교는 전기전자, 통신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프로그래밍 등 이런 IT 분야도 IT 분야를 포함한 전 과정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자, 저희 규모는요, 지하 2층에서 7층까지의 지상 7층까지의 규모와 5개 휴게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이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이번에 저희 사옥을 이전한 화면의 전경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저희 화면 이제 입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방문을 하시면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다들 온라인 상담을 많이 하셔서 저희 내방을 하신 분들이 좀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방문을 하시면 2층에 올라오시면 2층에 이렇게 로비가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교실 전경이에요. 저희 교실 중에는 특히 디자인과는 여러분의 감수성을 자극하기 위해서 광안대교와 바닷가가 보이는 그런 강의실로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좋겠죠? 자, 이렇게 깔끔하고 밝은 강의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 층마다 중간중간에 휴게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휴게 공간도 있고 이렇게 생긴 휴게 공간도 있고. 그렇죠. 자, 그리고 옥상에 가끔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면 답답하시면 이제 옥상에 올라가셔서 보시면 이런 5개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져 있고, 이게 지금 보기에는 이 부분만 있지만 이 뒤쪽으로 아주 넓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옥상에서 바라본 광안리의 일몰의 모습입니다. 저희 이제 옥상에서 참 경치가 멋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기관의 모습을 간단히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10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 듣게 될, 11월이 아니죠. 3월 18일까지 듣게 될 반응형 웹 퍼블리싱 앤드 웹 디자인 수업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반응형이라고 하면 홈페이지 제작, 웹 제작 이러한 기술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홈페이지를 쓸 때는 예전에는 컴퓨터에서만 쓴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휴대폰, 태블릿, 그 다음에 컴퓨터도 노트북과 일반 데스크탑 PC 정말 다양한 화면에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의 페이지가 최적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사이즈별로 홈페이지를 일일이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홈페이지 하나를 만들어서 매체별로 반응적으로 홈페이지가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유동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하는 것이 반응형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작은 화면에서도 제작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 화면에서 보셨던 간단한 예제를 보시면, 자, 이렇게 가로형의 태블릿이나 노트북 같은 화면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나오고, 이 화면이 이제 세로형의 모바일 기기에서는 디자인이 약간 바뀌죠. 이런 모양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나눠져요. 디자인적인 부분과 코딩적인 부분인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코딩은 프로그래밍적인 부분이 아니라 디자인에 필요한 디자인 요소를 위한 코딩입니다.
그래서 멀리 보면은 디자인 기능에 디자인 영역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홈페이지나 근데 본 과정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컨텐츠, 이미지라든지 뭐 문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홈페이지 디자인 영역인데 이런 것들이 웹브라우저에 지금 보시는 이 화면도 웹브라우저에서 지금 만들어진 코딩으로 만들어진 화면인데 이렇게 비주얼적인 부분과 이 비주얼이 화면에 잘 나오도록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코딩적인 부분이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제작을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 영역으로 크게 취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번 과정은 물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이번 과정은 디자인과 컨텐츠에 조금 더 강화된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코딩을 안 배운다는 게 아니고요. 홈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을 모두 배우는데 조금 비주얼과 디자인, 시각적인 기능에 좀 더 강화해서 디자인을 제작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홈페이지는 보통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컨텐츠뿐만 아니라 SNS, 쇼핑몰과 같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이런 광고, 상세 페이지 등의 이런 것을 웹에 게시되는 인터넷 비즈니스와 관련된 다양한 시각정보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을 기획하고 제작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자, 물론 이것들이 또 만들어지고 나면 홈페이지에 코딩을 이용해서 홈페이지에 정상적으로 게시가 될 수 있도록 제작을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전학습 능력은요. 사실 지금 이 수업은 가장 기초부터 시작하는 수업입니다. 포토샵 일러스트를 할 줄 몰라도 컴퓨터를 다룰 수 있고 OA 능력이 기본적인 워드 작성이나 엑셀을 전문적으로 하진 않아도 뭐 이런 것도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글자 입력하고 뭐 문서 저장하고 이 정도만 할 수 있어도 본 수업은 시작이 가능하시고요. 자, 이 수업의 관련 자격증은 컴퓨터 그래픽 기능사고 유사 자격증으로는 웹 디자인 기능사까지 습득이 가능하십니다. 자, 주로 사용하는 툴은 어도비 툴을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중에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그리고 HTML, CSS의 jQuery까지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학습 과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사실 우리가 NCS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NCS 이런 말은 국가에서 정해놓은 웹 디자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직무 능력을 국가에서 기준을 정해서 정리해 놓은 것을 말하는 건데 NCS 저희 과정에서는 이제 NCS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NCS 과정에 근거를 해서 실제 실무에서 사용하는 실무 내용을 초점으로 제작을 여러 가지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제작에 관련된 것들도 많이 사용하게 돼 있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사용하는 어도비 툴, 웹 콘텐츠 디자인, 기획, 설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웹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이고 여기에서 관련된 NCS 교과목이 바로 이 부분에 관련 교과목 이 부분 있죠. 이런 게 NCS 교과목이에요. 사실 NCS 교과목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하기 힘드셔서 여러분들의 좀 더 익숙한 내용으로 제가 타이틀을 선정을 해봤고요. 관련된 NCS 교과목은 아래쪽 화면으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도비 툴은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웹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어도비 툴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 화면을 보시면요. 자, 일러스트레이터는 말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자, 이런 캐릭터도 그리고 버튼도 그리고 나중에는 아이콘이나 로고도 제작하고 자, 이렇게 그리는 작업을 많이 하죠. 이런 걸 통해서 또 뭐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배너 같은 것들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포토샵이에요. 물론 배너를 일러스트로도 만들 수 있고 포토샵으로 만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진이나 이런 이미지 보정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조금 화려한 이런 컨셉을 제작하고 싶을 때 주로 포토샵을 많이 쓰죠. 자, 보시는 부분은 포스터와 배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도비의 포토샵을 이용해서 일러스트에 있는 이런 기능들과 결합해서 사실 제작을 하실 때는
포토샵과 일러스트에 있는 이런 기능들이 단편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서로 섞어서 일러스트에 강화된 기능, 포토샵에 강화된 기능, 이런 기능들을 유용하게 접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주로 포토샵에서는 이미지를 추출해내고 화면을 보정하고 여러 가지 소스들을 활용해서 화려한 효과들을 제작해내기도 하지요. 자, 요거는 인디자인이에요. 인디자인은 주로 하는 역할이 편집물을 만드는 작업이죠. 우리는 웹디자인인데 왜 편집물을 만드느냐? 사실 예전에는 웹디자이너, 출판 디자이너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시안을 제작하는 데까지는 웹디자이너들도 다 만들 수 있어요. 즉 인쇄 직전의 모습까지는 웹디자이너들도 모두 제작할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출판물을 처음에 이렇게 제작을 하고 나면 이것을 종이에 인쇄하기도 하지만 웹에 게시해서 전자출판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웹진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 그런 용도로도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디자인 기능들을 조금 더 배워서 이런 출판 기능들을 또 좀 더 원활하게 사용을 하고 하나의 시안으로 출판과 웹에 게시하는 것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디자인을 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 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칠 때는 인디자인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까지 인디자인은 출판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인디자인은 가장 꼭 필요한 기능만 뽑아서 조금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웹 게시에 필요한 정도의 수준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툴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웹 디자인을 제작을 시작을 하실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홈페이지 같은 형태의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수도 있고 실제로 정보를 전달하거나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홈페이지는. 그런데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이미지나 이런 텍스트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웹 콘텐츠라고 하는데 저희 수업에서는 이제 동영상 부분을 제외한 그래픽 부분과 텍스트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웹 콘텐츠 디자인을 진행합니다. 자, 관련 NCS 교과목은 디자인 구성이라는 교과목이고요. 콘텐츠 디자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배너, 팝업 광고, 그다음에 오개 광고 이런 것들도 제작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아이덴티티를 이용해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이 아이덴티티를 이용해서 이런 로고를 제작하면 이런 데 편집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홈페이지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컨셉이 로고, 편집물, 홈페이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제작하는 거죠. 자, 요거도 지금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일종이에요. 자, 가구 브랜드죠. 그래서 브랜드 로고를 제작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로고를 제작해서 명함을 만들고 이런 패키지로 리플렛도 만들고 자 여기 지금 예제에는 없지만 이제 이걸 이용해서 반응형 홈페이지까지 제작을 했었어요. 자 이런 거는 카드 뉴스죠. 여러분들이 SNS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런 SNS에서 사용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컨텐츠라고 보여지고요. 업체에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렇게 카드 뉴스를 통한 광고 컨텐츠를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웹 디자이너의 영역이에요. 자, 이것도 아까 위에서 보셨던 웹 배너의 종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뭐냐면 랜딩 페이지라고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배너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홈페이지로 바로 가기도 하지만 이 배너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제품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거나 어떤 이벤트를 소개하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홈페이지가 아닌 홈페이지의 내용들 중에서 이 내용이 이벤트적인 내용과 관련된 부분만 뽑아서 하나의 페이지로 제작하는 것을 이벤트 페이지라고 합니다. 약간 상세 페이지하고는 조금 다른데 상세 페이지는 이런 상품만 소개하는 걸로 그친다면 랜딩 페이지는 제품을 구매하게 하거나 구매 페이지로 연결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 뭐 설문조사나 뭐 회원 정보 가입을 유도하는 어떤 그런 이벤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랜딩 페이지고요. 홈페이지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홈페이지는 여러 메뉴가 있어서 여러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랜딩 페이지는 하나의 내용으로 통일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드름 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드름 치료를 할 테니 클릭해서 자세히 보러도 오너라.
그리고 아래쪽에 진료 및 상담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컨셉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해서 상담 신청을 누르면 바로 상담 신청이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상담 신청할 수 있나요? 이렇게 보이는 것까지만 제작하는 게 우리의 일이고요. 상담 신청을 눌렀을 때 뒤에서 돌아가게 하는 걸 백엔드라고 하고 그런 백엔드는 프로그래머들이 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것도 랜딩 페이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려면 아까 랜딩 페이지도 보셨지만 그냥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은 기획과 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홈페이지 하나 만들려고 하면 이런 홈페이지를 내가 무엇 때문에 만들려고 하는지 그 의도와 그다음에 디자인 컬러를 무엇을 쓸 것이고 폰트를 어떤 걸로 하고 그리고 내용적으로 경쟁사를 비교를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서비스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디자인의 강점이나 이런 약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죠. 자, 그런 걸 통해서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하고 자, 이 프로토타입은 각 서비스의 흐름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홈페이지 제작 전에 실제로 시연하는 느낌으로 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어떤 사용자가 가상의 인물을 선정해서 어떤 사용자가 제작을 할 것인지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를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로 시안을 제작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코딩이 완료되어지면 반응형 홈페이지까지 완성이 되어지는 게 우리 홈페이지의 보통 프로젝트 과정이에요. 여기까지 지금 아직 제작 화면이 없죠. 제작 화면이 없을 때는 여기까지 이제 기획 화면이 됩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할 것이고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획하는 거죠. 이게 기획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획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방금의 기획을 토대로 해서 홈페이지를 디자인하죠. 자, 홈페이지 시안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실제 사이즈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 사이즈로 제작을 하게 되고요. 반응형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PC형, 태블릿형, 모바일형 이렇게 디자인을 3단 혹은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 이렇게 2단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안 제작을 해서 이렇게 서브 페이지들도 보면 이렇게 서브 페이지예요. 자, 서브 페이지는 이게 제일 홈페이지 주소 치고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에 보이는 게 메인 페이지고요. 여기서 뭐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나오는 게 서브 페이지인데 여러 서브 페이지까지 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반응형으로 제작할 수 있죠. 자, 이제 본 수업은 컨텐츠에 초점을 맞춘다 그랬죠. 그래서 요 전체적인 레이아웃보다는 이런 부분 이렇게 들어간 이런 섬세한 부분을 더 초점을 맞춰서 디자인 제작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화면에 잘 나오도록 하려면 퍼블리싱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코딩이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영타를 좀 잘 치셔야 되는데 사실 영타 속도가 좀 잘 안 나와도 선생님이 주신 명령어만 빨리 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명령어가 가만히 보시면 계속 똑같은 명령어가 반복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느려도 처음 배울 때는 어렵고 느려도 자꾸 치다 보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나중에는 빨라지죠. 물론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의 노력이 병행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HTML, CSS, jQuery를 통하면 자, 이런 홈페이지들이 완성이 되는데 아까는 포토샵 일러스트로 정지된 화면의 그림이었다면 이렇게 코딩을 입히게 되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자 보시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홈페이지는 2021년도 프론트엔드 디자인 과정에서 제작된 것이라고 포트폴리오용이니까 뺏겨가지 말라고 막 이런 내용들 있죠. 자, 내비게이션 자 이렇게 움직이는 화면 보이시죠? 자, 그리고 클릭했을 때 아래쪽에 서브 팝업창 뜨고요. 자, 메인 슬라이드도 지금 여러분들의 포인트는 이렇게 막 움직이고 나타나고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 그런 건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여러분들은 표현하고 싶은 만큼만 표현하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화면에 나타났을 때 이런 화살표 포인트의 모양, 색깔, 배치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나중에 주객이 바뀌어가지고 스크립트에 몰려가지고 친구들이 막 움직이는 거에만 초점 맞춰서 맨날 그것만 소스 찾고 이러시는데 여러분한테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개발자가 하는 역할이라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프로그래밍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소스들을 가지고 여러분 홈페이지에 쓸 수 있도록 디자인을 재편성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초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HTML, CSS를 많이 배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이렇게 슬라이드도 바뀌는 거는 사실 소스가 많아요. 바뀌기 얼마든지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초점은 이거예요. 자, 이런 모양들. 동그라미 눌렀을 때 그리고 선택된 모양들, 바뀌는 모양들, 이런 모습들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자, 이런 데 보시면 퀵 메뉴가 있죠. 자, 이런 퀵 메뉴가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 이렇게 등장하는 이런 거 다 등장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두고 제작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오버했을 때 나오는 모양 어떻게 바꿀 것인지, 자, 그리고 아래쪽에 그림 같은 것도 이렇게 바뀌는 모습, 이런 것들 재구성하는 거죠. 오버했을 때 나오는 모습. 이런 거 하려고 HTML, CSS라고 jQuery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조금 원활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기획한 것들 다 표현할 수 있도록 하시려면 코딩 공부 열심히 하셔야겠죠. 자, 이거 말고도 이제 또 저희가 또 소개해 드릴 게 쇼핑몰 디자인이에요. 쇼핑몰 홈페이지가 카페24나 고동몰이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 템플릿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HTML, CSS를 입히면 디자인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요. 비싸게 몇백만 원짜리 스킨을 사지 않아도 내 힘으로 직접 쇼핑몰 홈페이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쇼핑몰들은 클릭하고 장바구니 기능되고 통신사랑 연결하면 카드 결제 기능까지 다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카드 결제 기능 이제 유료니까 거기까지는 못 가고 거기는 이제 서비스적인 부분이라서 매뉴얼 찾아보고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고요. 물론 HTML, CSS까지 하실 수 있을 정도의 부분이면 그런 부분들은 혼자서 다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을 마음껏 스킨을 정해진 스킨에 연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디자인을 마음껏 만들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쇼핑몰 제작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면 나중에 취업을 하셔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취업을 하실 때는 이런 포트폴리오들을 제작을 해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내가 만들었던 거 앞에 이제 배너도 만들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랜딩 페이지도 만들고 막 하셨잖아요. 그렇게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미니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면서 계속 꾸준히 평가도 하고 과제도 주세요. 그 과제물들이 물론 수업 시간에 과제를 하는 시간을 드리는데 수업 시간에 다 못하면 집에 가서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자, 여하튼 그런 과제들을 수행을 한 것들이 전부 모이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개인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시게 되면 개인 홈페이지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포토샵 일러스트 등의 그래픽 툴을 가지고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고 포토샵 일러스트를 다룰 줄은 아는데 디자인을 하라면 잘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이 과정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홈페이지 제작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디자인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만큼 또 여러분들이 취업률이 높은 과정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는 이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미리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으시면 어도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실제로 이제 그 약간 라이센스를 7일간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라이센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요런 게 좀 동영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고 간단하게 미리 시연해보고 오실 수 있어요. 물론 여기 오시면 저희 기관에 라이센스를 드려서 6개월 동안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시게 되면 앞으로 이제 진행하게 될 취업 분야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런 홈페이지들 만드는 회사는 전부 다 취업 분야가 되겠죠. 근데 회사가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인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병원이다. 그러면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는 홈페이지가 있을 것이고 병원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광고물도 있을 것이고 병원에서 홍보를 제작한 여러 가지 SNS 홍보물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모두 우리 회사에 대한 컨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이 인하우스고요. 그렇게 다양한 디자인을 계속 꾸준히 만들어내는 게 버거우신 분들은 인하우스 방향으로 가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전자상거래 대표적으로 쇼핑몰이 있죠. 그래서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조그마한 소모몰도 있지만 도매 업체들도 요즘에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추세예요.
그리고 생산업체들도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법 규모가 큰 회사들이 쇼핑몰을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자체의 패키지도 디자인하고 우리 회사에서 제공되는 홍보, 뭐 블로그나 홈페이지, 쇼핑몰까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방향으로도 취업이 가능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웹 에이전시. 웹 에이전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런 홈페이지를 다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분야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직군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직군에서는 코딩과 디자인 모두 종합적으로 다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물론 인하우스나 쇼핑몰도 제대로 홈페이지 관리를 하려면 코딩도 다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웹 에이전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하우스나 쇼핑몰 업체 뭐 이런 데에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웹 에이전시에서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제공을 해주면 쇼핑몰 업체나 인하우스에서는 그걸 받아와서 우리 회사 실정에 맞는 뭐 이미지만 제작을 해서 넣는다든지 아니면 일부분 CSS나 HTML의 일부분 디자인을 바꿔서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과정에서 사용하게 될 여러 가지 교과목 내용과 취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혹시 질문